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대응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16번 환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은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입니다. 지금 이 16번째 환자 같은 경우 우리가 특이점으로 본다는 건 중국 우한이나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아니라 네네. 태국 여행을 갔다 왔다는 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하나씩 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태국에 다녀왔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 태국이 감염 경로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태국에서 중국인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태국에 마찬가지로 여행 온. 네. 어차피 태국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태국에 이 감염 전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태국에서 중국인이 감염시킨 2차 감염자, 즉 2차 감염자인 태국 분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그렇습니다. 감염될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감염원이 어디다 단지 태국이라는 것만 특정해 있을 뿐 정확한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 중국인에 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우리가 네, 눈에 띌 맞습니다. 만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으로 과거에 폐 질환을 앓으셨던 전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혹시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을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이 폐 질환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거나 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되는 부분에 아직 그런 소견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를 잘 들어갔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그 치료를 통해서 기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 취재진 얘기로는 안정적인 상황인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일단 19일에 입국을 해서 25일부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무려 15일간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네네.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물론 이것도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 군데를 막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병원 위주로 다녔다 하더라도 접촉자 숫자가 꽤 많았을 텐데 네네. 어떻게 좀 관리가 그 되어야 점이 좀 할까요? 네. 역학기관에서도 조사기관에서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증상이 발현한 시점부터 감염력이 우선 크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고려하더라도 증상 발현한 시점 아마 2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한 24일, 23일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동선, 경로와 접촉, 특히 병원이라는 건 또 다른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의 이런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지금 최대한의 급선무고 예. 그 부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서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당시에 그 2차 진료기관에 갔었거든요. 네네. 가는데 그 시점에서는 그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시점이 네네.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우한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서 네. 지역사회에 그래서 감염이 벌써 전파될 수 가능성 이 경우처럼 그 부분을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의료계가 우려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그 점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 16번 환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15일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좀 동선을 같이 파악해야 되는 네.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가족에서의 2차 감염 여부도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에 다시 감염될 여부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가족에서의 감염 여부도 먼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족과 접촉한 추가적인 접촉의 부분은 필요한지 안 한지 격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추후에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도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졸업 네네. 시즌,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대학가가 지금 비상입니다.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기도 한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거를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진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의학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순서는 이 대학마다
있는 중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위부터 먼저 예. 걱정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증상이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모든 대학은 각 그 대학마다 의료인이 그 의무실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런 의료와 안전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상의해서 또 보건의료 상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이쪽은 좀 늦게 하고 계약을 이쪽은 좀 더 늦게 하거나 아니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 대학별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다음에 네네.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가 모든 대학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 개강을 전체적으로 뭐 미루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을까요? 현재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내릴 만큼 어떤 증거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좀 들여다볼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단 입원 환자가 이번 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표현이 의학적으로 완치 단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네,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확진자가 치료 경과하고 퇴원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 검사를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음성이 그것도 연달아서 측정에 2번 나오면 그 완치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안도해야 될 상황이고요. 뭐 다행히도 뭐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상위 수준의 치료와 임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료에 대한 효과나 더 나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입원 환자분이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의료진이 실제로 이분이 퇴원까지 이 퇴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어제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기를 보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예, 메르스랑 다른 거는 네.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변종이 됐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첫 번째 케이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혹시라도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했던 그 퇴원 기준으로 지금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때와 다른 증상이나 다른 양상이 있을지 몰라서 예. 안전한 곳에 병원에서 더 완벽하게 체크해보고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게 모든 걸 체크받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더 좋은 신중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국내 그 확진 환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월 20일에 1번 환자가 확진을 네네. 받았거든요. 그 시점으로 보면 이제 14일이라는 시점이 이제 다 온 건데 네네. 이 최대 잠복기 14일은 어떻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대 잠복기 14일로 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까지 정보로도 대부분 역학적인 결과도 대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복기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아마 얘기를 좀 예를 들는 게 좋을 텐데요. 중국 당국이 초창기에 20일경에 발표하기를 이 비주를 고려해서 2월 4일이나 5일쯤 되면은 네.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변경했죠. 어제 중국 당국이 앞으로 더 10일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방역 대책이 그 당 1월 20일경 한 것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게 그러면 추가적인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이 계속 생기니까 다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예측을 하기엔 좀 섣부르고요. 왜냐하면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나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는 과거 메르스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예측을 했다가 그게 예측대로 안 되면
다시 이 부분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의혹이 막 생기고 예. 또 그렇게 되면 방역 당국의 이 예측이나 이런 부분 신뢰를 잃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불신이 쌓이고 이런 방역 전반 시스템이 무너져서 원래 미국의 질병관리통제본부나 전 세계 이런 보건의 위해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섣부른 예측을 절대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예측인 예측하지 못했던 분야들은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데 그런 섭부른 초기 단계의 예측과 낙관론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건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네.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 좀 그 중요한 점은 말씀이시네요. 좀 얘기를 예.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뭐 취약한 사람이 뭐 남성이라든지 5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섣부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그 중국의 사례나 이런 거 놓고 보면 남자분들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연령도 높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게 남자이기 때문에 또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접촉을 하거나 전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야외 활동 빈도가 높거나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손을 만지거나 이런 식의 해야 되는 그런 생활 패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성별과 같은 그런 성별 진짜 요인이거나 나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상 접촉이나 밀접이냐 상관없이 확진자랑 접촉이 있다면 모두 자가격리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가격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에게 어떤 지침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는 의사협회가 며칠 전에 네. 자가격리 가이드용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 자가격리 대상자분은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 공용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실이나 식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좋겠고요. 불행히도 그런 독립적인 공간을 쓸 수 없이 뭐 다가구 주택이나 이제 같이 공유해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어쩔 수 없이 하시되 예. 다만 침구류만큼은 별도의 침구류를 사용해 주시고요. 또 개인 위생용품, 뭐 당연히 칫솔이든 수건도 별도로 사용해 주시고요. 세탁물과 이런 이 침구류를 세탁할 때는 다른 가족과 섞지 마시고 별도로 세탁을 따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접촉했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거나 액체를 이 헝겊이나 이런데 충분히 묻히셔서 닦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의사협회가 배포한 자가격리 가이드 요령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뭐 마스크 품귀 현상도 생기고 손 네.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이제 뭐 실제로 만드는 방법도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마스크를 이제 일회용을 계속 구하기 힘드니까 면 마스크를 잘 빨아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오죽하면은 그게 만들었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됐겠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필요하다면 그런 에틸알코올류가 들어가 있는 60% 함유된 부분을 글리세린과 섞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뭐 전시 상태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빨리 원활하게 수급이 돼서 그 보급이 되면 좋겠고요. 이 알코올류의 세정제는 원칙적으로 여기 밖에도 좀 있습니다만 바로 닦고 문지르고 다시 이걸 손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물로 닦으면 안 됩니다. 아, 소독제 같은 네, 경우. 이건 예. 그냥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이 없어서 물과 비누로 닦으면 괜찮느냐? 당연히 됩니다. 다만 평상시보다 손을 좀 물에 흐르는 물에 20초, 30초 좀 많이 쓰시면은 네. 그 알코올류 세정제나 동일하고요. 예. 손만 닦아도 되겠습니까? 손을 닦는 이유는 뭘까요? 입에 들어오지 말라고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외부에 외출하고 나오면 세수하시고 네. 이 칫솔질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여기 손에서부터 여기로 들어와서 이 폐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 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양치질도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SNS에서 또 물론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를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써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의견도 않습니다.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회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그 일회라는 거는 일상생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외출해서 몇 시간 정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이상 하시면 결국 거기에 바깥에서 공기가 여기 들어오면서 걸러지잖아요. 예. 오염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 3일 되면 안 되고 빨아 쓰시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아 쓰면 그 안에 필터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필터에 필터링하는 효과가 없어져서 빨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마스크 종류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증한 이 필터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거는 네. 표시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KF라 써져 있고 80, 94, 99 써져 있습니다. 80 써도 괜찮은? 네, 80 쓰시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다 일상에서 나오는 질문들인데 네, 맞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